아무리 식단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몸이 그대로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밥을 줄이고 채식 위주로 바꿨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였죠. 그땐 제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전해질과 노화대사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제가 몸소 느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석이고요. 지난 30년간 대학 연구소에서 세포막 생리학과 전해질 균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중장년층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는 식습관이 아니라 나이 들며 굳어버린 세포였어요. 젊을 땐 말랑하던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돌처럼 변하죠. 그렇게 굳은 세포는 영양도, 에너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은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걸 실천하면서 1500일 만에 허리둘레가 줄고 몸이 달라졌어요.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몸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아침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눈가가 붓고 허리띠는 점점 조여오고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체념하게 되죠. 저는 연구실에서만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제 가족과 주변 분들을 통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오랜 지인인 67세 박미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분은 평생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던 분이에요. 현미밥, 반 공기, 채소 위주, 간식도 거의 안 하셨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절제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무겁고 뱃살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은 퉁퉁 붓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당시 저는 이분에게 단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꼬집을 녹여서 천천히 마셔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소금이라니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포막에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연구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이 한결 가벼워지고 몸이 덜 피곤하고 허리띠가 헐렁해졌다는 겁니다. 3주가 지나자 몸무게가 2kg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세포가 깨어난 거였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밤새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고 세포막의 유연성을 되돌려주는 생리학적 과정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변화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정님처럼 아침마다 붓고 피곤한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를 굳게 만드는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체내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포막이 유연하게 움직이려면 이런 미네랄이 꼭 필요하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전해질 불균형 비율이 40% 이상이라고 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로 살고 계신 거죠. 제가 만난 71세 정은자님도 그랬어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대요. 입안이 계속 마르고 목이 칼칼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검사를 권유했더니 체내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 뒤로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을 섞어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2주 만에 갈증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염분 제한 중인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시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짠맛을 완전히 피하면 전해질 대사가 약해져 세포가 쉽게 굳습니다.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소금을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과도한 염분 섭취는 문제지만 지나친 저염 식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나친 저염 식단이 오히려 피로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세포막에서 나트륨과 칼륨이 제대로 교환되지 않으면 신경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그게 곧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선희님은 저염식을 3년간 하다가 만성 무기력증을 겪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천일염 한 꼬집 정도의 자연 염분으로 균형을 맞춰 보시라고 권했어요.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용소금이 훨씬 좋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뵀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침 기상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짜면 무조건 나쁘다고 믿고 계신가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일하거든요. 호흡할 때마다 수분이 나가고 땀으로도 미네랄이 손실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틀고 자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입맛이 없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최상호 님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의 못 드셨대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입안이 촉촉해지고 식욕도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다만 식사 직후나 약물 복용 직전은 피해야 합니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입이 마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미네랄 손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으면 식단만 조절하려고 해요. 물론 식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포막이 유연해야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굳으면 인슐린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쌓이는 거죠. 제가 만난 70세 김재무님은 식단 조절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도 공복 혈당이 130을 넘었어요. 그런데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규칙적인 수면과 수분 섭취로 세포막 유연성을 유지하기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실천하셔야 해요. 혈당이 잘 안 잡혀서 고민이신가요? 세포막 건강부터 챙겨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세포막의 지방 구조를 경직시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층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세포 노화를 30% 빠르게 촉진한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과로 후에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수면 중에 세포막이 회복되거든요. 요즘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세포를 굳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세포 안팎으로 영양과 노폐물이 교환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세포가 점점 활력을 잃고 굳어지는 거예요. 특히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수록 이 현상이 심해집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세포막의 유연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은 퇴직 후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TV 보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아침 소금물 한 잔 마시고 나서 집 앞을 20분만 걸어보시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식욕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제대로 안 마시는 것도 문제예요. 하루에 물을 1리터도 안 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생기고 그게 세포막을 경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포를 굳게 만드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미네랄 불균형, 지나친 저염 식습관, 수면 중 체액 손실, 혈당 불균형,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운동 부족, 수분 부족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되시나요? 아마 한두 가지는 꼭 해당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포를 굳게 만드는 원인을 알았다면 다음은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구체적 실천법을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녹여 마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하니까 피하셔야 해요.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 한 모금 머금은 뒤 천천히 삼키면 미네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실제로 실험해 봤는데요. 급하게 마실 때보다 천천히 음미하듯 마실 때 혀 밑에 점막에서 나트륨과 미네랄이 먼저 흡수되면서 세포 활성화가 더 빨랐어요.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내일부터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몸은 한꺼번에 많은 물보다 조금씩 자주 마실 때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 번에 500ml씩 마시는 것보다 100ml씩 5번 나눠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포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오히려 체내 전해질 농도가 급변해서 세포막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작은 컵 한 잔씩 나눠 마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10시쯤 한 잔, 점심 먹고 2시간 뒤에 한 잔, 이런 식으로요. 다만 식사 중에는 과도한 물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물을 마시는 습관, 일정한 리듬이 있으신가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천일염이나 용소금은 자연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정제염이나 맛소금은 나트륨만 남고 다른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포막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시킨 거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용소금도 좋은데 이건 천일염을 더 정제한 거라 입자가 곱고 미네랄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라인더형 핑크 솔트도 추천드려요. 히말라야 암염인데 미네랄이 80가지 이상 들어있어요. 집에 있는 소금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정제염이라면 오늘 당장 천일염으로 바꿔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세포 리듬이 안정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불규칙하게 오늘은 6시, 내일은 9시 이런 식으로 하면 세포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기상시간을 정하고 일어나자마자 알람을 설정해서 같은 시각에 실천해 보세요. 제 경우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소금물을 마셔요. 그게 이제 몸에 배서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아침 루틴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루틴이 습관이 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염분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면 혈압이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속 쓰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이상 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변화를 살피는 게 가장 안전해요. 소금 한 꼬집도 부담스럽다면 절반만 넣고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되면 그때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금물을 마신 뒤 30분 정도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방금 보충한 전해질을 다시 빼내버릴 수 있거든요. 아침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소금물 마시고 최소 30분 뒤에 드세요.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물로 전해질을 보충하고 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세포막이 더 빨리 유연해져요. 근육을 움직이면 세포 안팎으로 영양과 노폐물 교환이 활발해지거든요. 아침에 20분만 걸어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면도 중요해요. 아무리 아침에 소금물을 마셔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세포 회복이 안 됩니다. 세포막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재생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야 해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도 멀리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생활 같은 걸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잘 듣고 계신가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무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살이 안 빠지고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세포의 경직 때문입니다. 굳은 세포는 어떤 좋은 음식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변화가 없었던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세포가 말랑말랑해서 영양도 잘 들어가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해질 불균형, 지나친 저염 식습관, 수면 중 미네랄 손실, 스트레스, 운동 부족 같은 요인들이 쌓이면서 세포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사가 느려지고 뱃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오르고 몸은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단 한 잔 소금물 루틴으로 세포가 다시 깨어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이걸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몸은 노폐물을 내보내고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죠. 세포막이 유연해지면서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가고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피부 붓기까지 달라지는 건 그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박미정 67세님도, 정은자 71세님도, 최상호 65세님도 모두 이 간단한 루틴 하나로 몸이 달라졌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죠. 세포가 계속 굳은 채로 있으면 당뇨, 고혈압, 비만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차갑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립니다. 이게 방치되면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세포가 말랑해지면 에너지 생산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붓기도 빠지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변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답을 줄 거예요.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금물을 마신 뒤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집 앞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뒤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는 분들 댓글로 다짐 남겨주세요. 함께 시작하면 더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대신 효과를 높여주는 아침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계절별로 달라지는 세포 관리법이나 연령대별 맞춤 전해질 관리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30년간 전해질과 노화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이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공감 가셨다면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